안녕하세요, 볼펜심 여러분. 둘이 앞에 45년 베테랑들의 묵직한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호장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승호입니다. 네, WBC는 이제 싹 잊어버리고 이를 통해 얻을 반성과 계획 그리고 한국 야구가 나아갈 전망에 대해서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고 새 시즌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 다 안고 가면 되는 거고요. 해법을 만들어 가야죠. 그렇죠. 이제 최강 볼펜도 한국 야구가 보다 좋은 야구, 멋진 야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펴보고 열심히 분석하고 팩트 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무방망이 관련 논란이 되게 크게 벌어졌어요. 뭐 WBC 이제 끝난 다음에 알루미늄 배트 회기론이 수면 위로 올라왔잖아요. 뭐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그 야구 선수들이 나무 배트를 쓰기 시작한 게 2004년 말이에요. 그때 이제 연맹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 그렇죠. 국제 대회에서 나무 배트를 쓰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 협회에서는 뭔가 국제대회의 적응력, 그리고 또 프로 무대를 어차피 나무 쓸 거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무 배트를 이제 전격 도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누적이 되면서 회기론자들의 이제 주장에 의하면은 나무 배트를 사용하면서 고교야구 선수들이 풀스윙을 못한다. 그렇죠. 세게 휘두르면 조금이라도 빗 맞으면 잘 안 나가고 손 그러니까 올리고 막 이러거든요. 맞습니다. 스윗 스팟이 좁거든요. 나무 배트는. 알루미늄 배트는 적당히 돌려가지고 뭐 이렇게 그립 쪽에 맞거나 헤드 쪽에 맞아도 어느 정도 내야를 넘길 수 있는 괜찮은 타구가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자들이 소극적으로 갖다 맞히는 스윙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투수들도 대충 던져도 좀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힘으로 누르는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정교함이 떨어진다. 이런 게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제 그것도 이제 한국 야구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금 사실은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그 대한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전국 고교야구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다 그래요. 나무 배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알루미늄 배트로 회기를 해야 되냐 했는데 의견이 거의 반반이 나왔다고 해요. 아마야구에서도 이제 의견이 있긴 있는 거군요. 있는데 그게 정확히 이제 한쪽으로 방향성이 구체화되지는 않는 거죠. 제가 그래서 서울에 제가 학교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A 고교 감독하고 B 고교 코치와 한번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접근 각도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구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감독 얘기는 비용 문제다. 돈의 문제. 그러니까 나무방망이가 외제 기준이면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한 자루에 한다고 해요. 고등학교도 외제 쓰고 싶겠죠? 그리고 국산은 15만 원 정도인데 이게 한 달에 한 4자루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의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정도가 거의 들어가는 거고 거의 이제 개인 부담이라고 합니다. 알루미늄 배트는 한 30만 원 선에서 조금 더 되는데 한 3, 4개월은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로 쓸 수 있죠. 사회냐고 그래서 그걸 쓰는 거니까. 맞습니다. 경제성이 확연히 차이 나는데 이게 사실은 우스갯소리로 유전장타, 무전교타. 그래서 이게 스윙을 할 때 선수들이 의식을 한다 그래요. 알게 모르게. 사실은 한 달에 방망이 값만 100만 원씩 대줄 수 있는 학부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야구비 회비네요. 맞습니다. 선수들이 의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비고교의 코치와 통화를 했는데 때마침 또 코치가 무슨 쓰레기장 같은데 전화 받은 거 나 거기 있는데도 마침 부러진 방망이가 보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눈앞에 이제 보이는 방망이가 이것만 해도 한 1,000만 원어치는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프로 선수들이 FA 계약하고 그러면 이제 모교에 장비 지원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무 방망이를 뭐 돌려고 알루미늄 배트를 스윙을 할 때 이게 풀 스윙을 하고 안 하고 문제는 사실은 가장 근원적인 거는 현장에서 생각하기에는 경제성이다. 이렇게 사실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야구 저변 얘기하잖아요. 뭐 일본은 뭐 고등학교 팀이 얼마고 우리는 고등학교 숫자가 얼마고 뭐 차이도 있기는 하지만 그 저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야구하고 싶어하는 야구를 좋아하는 재능들이 많이 모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전장타, 무전교타 아예 돈이 없어서 야구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어쨌든 이 장벽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 반발력 조절을 통한 어쩐 나무 배트가 아니라 알루미늄 배트 쓰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네요. 다만 여기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건 선수 안전의 문제. 무조건 뭐 투수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반발력 좋은 방망이를 쓰면 다치잖아요. 나무 방망이를 쓰기로 결정했을 때도 이게 좀 위험성, 강한 타구가 이제 직선 타구가 투수한테 정면으로 날아오잖아요. 그것도 많이 가만히 된 부분이 있었죠. 게다가 그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 배트는 맞으면 안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투수들이 공을 더 많이 던져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깨 혹사는 논란도 있었고 예. 이게 좀 복잡한 논리인데 어쨌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뭐 야구 실력도 중요한데 고등학교 학생 선수들이 보다 안전하게 야구할 수 있고 보다 좀 경제적으로 경제성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무 배트를 쓰는 것 자체는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네네네. 오히려 고교야구 수준에서는 저희가 한일전을 하면은 많이 이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본 언론에는 반대로 국제 무대에서 나무 배트 쓰면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한국한테 진다 이렇게 오히려 반대의 시각에서 비판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좀 폭넓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고요. 단기간에 뭘 결정을 해서 방향성을 잡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무 배트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막 이제 알루미늄 배트 쓰다가 프로에 와서 나무 배트를 쓰면 이게 뭐 배트 스윙에 적응이 안 된다 뭐 이런 걸 지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뭐 강혁, 조형 뭐 추억의 이름들이 맞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뭐 반대로 보면은 그 알루미늄 배트를 쓰다가 오히려 프로에 와서 그 아마 야구에서 기대치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맞아요. 그런 시각으로 평가가 되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사실 정확히 맞히고 안 맞히고 문제를 나무 배트, 알루미늄 배트를 구분할 수 없는 게 저희가 또 그 동네 야구 알루미늄 배트 세대잖아요. 제가 제가 그리고 아주 잠깐 초등학교 때 야구를 했는데 그때 알루미늄 배트를 당연히 쓰잖아요. 그때 감독 선생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저스트 미트예요. 스윙하지 마라. 갖다 맞춰라. 왜냐면 알루미늄 배트는 갖다만 맞춰도 괜찮은 라이너 타구가 뭐 이렇게 안타 코스로 가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반대였다고 생각해요. 나무 배트가 오히려 더 세게 힘껏 풀스윙을 해야 제대로 날아가죠. 그래서 김태형 위원이죠. 전화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김태형 위원한테 나무 배트 이제 뭐 문제에 대해서 알루미늄 배트 회기론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스윙에 영향을 주냐? 예, 그랬더니 김태형 감독은 특유의 이제 그 호쾌한 목소리로 시니컬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뭐 그런 의식하는 선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정우 스윙한다. 방망이 재질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일종의 뭐 문화, 유행 그런 문제라고 이제 뭐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A 고교 감독도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러질까봐를 몇 번 되뇌이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마야구 현실인 것 같아요. 투수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투수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래 이제 알루미늄 회기로 돌아왔던 얘기는 투수들이 상대하기 편하니까 그 정도의 안주해서 성장을 못했다 뭐 이런 논거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문제 갖고 정민철 위원이 예전에 경험담을 하나 들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알루미늄 배트 세대잖아요. 알루미늄 배트는 투수가 던지면서 로케이션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가운데 높은 쪽에 살짝 바깥쪽에 걸치면은 그대로 투수 앞으로 배럴 타고 그게 무섭게 날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무섭죠. 예, 그거를 의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핀포인트 보더라인 쪽을 향해 가면서 그런 문화가 아무래도 당시의 투수들이 좀 제구에 더 신경 쓰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 이런 시각을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방망이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일종의 문화 같아요. 그러니까 정민철 위원의 그 경험담을 보더라도 하나의 그 입단을 한 뒤에 당시에 투수들이 송진우, 이상군, 뭐 한용덕, 뭐 제구하면 둘째 가라면 투수들이 쫙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칭을 하다 보면은 옆에서 보면 다 이렇게 바깥쪽 그 낮은 쪽으로 스트라이크를 가볍게 던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형이 저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거를 못 던졌을 때는 창피한 거죠. 근데 그런 문화가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스피드건으로 매 공 하나하나를 체크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불펜에서 보면은 뒤에서 그 스피드건이 항상 있고 투수들이 던지면서 어린 투수들도 140을 못 던지면 투수가 아니구나. 머릿속에 자리가 잡는 거죠. 위기관이 너무 일찍 은퇴했네요. 그렇죠. 좀 더 남아있어야 되는데. 사실 조금 다른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 방망이냐 알로이 방망이냐의 방망이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야구가 구성하고 있는 어떤 인센티브의 문제. 그러니까 고등학교 야구를 하게 되면 고교야구 선수들은 약간 돌로 갈리는 거예요. 좀 잘해갖고 프로 지명, 상위 지명을 받으려는 선수들이 있고 프로 가긴 좀 어려우니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의 인센티브가 완전히 갈라져요. 타자 입장에서는 프로에 지명을 받으려는 선수들은 강한 턱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풀스윙을 해야 되지만 진학을 목표로 하는 선수들은 정량적 평가
그러니까 객관적 평가를 하겠다고 정량적 평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타율을 중요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진학번 선수들은 세게 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맞춰서 안타를 만드는 스윙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일단 갈라지는 것들이 뭐 전체적인 문제가 아닐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수들이 막 구속에만 신경 쓰는 게 우리 야구 자체가 지금 객관성을 담보로 한다는 측면에서 정량적 평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좋은 지적이에요. 숫자에 알리는 배트 시대 때도 정확히 맞추려고 했어요. 타율을 올려야지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근데 투수는 지금 프로 스카우트들이 이제 선수를 보고 평가를 할 때 이 선수 하드웨어 보고 구속 보잖아요. 재구 좋은 선수를 프로 입단시켜서 구속을 끌어올리라는 순서보다는 반대로 들어가잖아요. 구속 좋은 선수를 프로 유니폼을 입혀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기를 입혀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구속만 늘려야 돼요. 맞습니다. 구속을 늘려야 상위 지명이 되다 보니까 다쳐요. 맞습니다. 최강볼 팬이 계속해서 이제 한국 야구가 좀 더 좋은 야구, 멋진 야구 될 수 있도록 살펴보는 게 또 하나의 우리의 책임인 것 같아요. 한국 야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본질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 타이밍에. 배트 재질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답은 없지만 우리 선수들의 트레이닝 기법 이런 것도 한번 들여다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우리나라 그 프로야구의 트레이닝 기법은 상당히 지금 선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코치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학위도 받으시고 본인 나름대로 체계화된 논리와 뭐 이론이 정립이 돼 있는 상태인데 대부분이 사실은 그 미국 메이저리그식에 가까워 있는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게 틀리다고 할 수는 절대 없죠. 근데 다만 예전에 이제 우리 선배 선수들은 뭐 제 선배는 아니고요. 지금 투수들의 선배들이 뭐 선동열, 뭐 최동원 등등 해가지고 그 투수들이 했던 그 훈련 기법을 조금은 그래도 좀 거기다 가미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구체화 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러닝이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목소리를 하는 분들이 꽤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그 러닝에 대한 반감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옛날에 지도자들이 이 러닝을 실제 훈련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체벌로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벌이라보다는 이제 그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러닝은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 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좀 러닝이 나이 들수록 막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예전에 러닝에 대한 그 반감, 뭐 깊이 이런 느낌이 생기는 거는 러닝을 노동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저희도 보면 예전에 스포츠 뉴스 같은 걸 보면은 프로야구 훈련장을 딱 보면 기자 리포팅 하면서 뒤에 선수들 한 30명이 어이 하면서 뛰는 연병장 도듯이 뛰는 저게 훈련이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러닝이 아니거든요. 그건 지금도 하면 안 돼요. 그런 러닝을 하자는 소리가 아니고요. 제가 한 예를 들자면은 95년 이제 슈퍼게임을 정민철 의원 이제 경험담이에요. 슈퍼게임이면은 사실은 뭐 중요한 한일전이기도 하지만 조금 이벤트성 경기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차출돼서 나갈 때는 조금 올스타전 느낌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본 원정을 갔는데 정민철 의원이 이제 뭐 또 워밍업 정도만 하고 이제 뭐 경기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뭐 선동열 투수가 그라운드에 일찍 나가더니 땀복을 입고 폴앤폴 그 왼쪽 그 펜스 끝하고 오른쪽 펜스 끝을 반복해서 여러 번 막 뛰더래요. 그 훈련을 늘 해왔던 거죠. 그걸 뛰는 걸 보고 후배 투수들이 안 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러닝이 투수들의 경험담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근력을 무게를 들어서 만드는데 웨이트를 통해서 그 근력하고 러닝으로 만드는 뭐 잔근육 그리고 스태미나를 만드는 근력은 근지 근력이죠. 좀 다르지 않은가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이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트레이닝 코치들의 이제 뭐 이론을 저희가 이제 뭐 반박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 경험담을 좀 가미하면 어떨까? 지금 잘 정립된 거에다가 플러스로 해서 입히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수마다 말이 달라요. 크라이팅 커쇼 같은 경우에는 러닝 진짜 많이 하는 선수거든요. 맞습니다. 오래 던지고 길게 던지는 투수를 보면은 뭐 송진우, 김용수 등등은 러닝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러닝을 많이 무조건 하자는 소리는 아니고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그 의견이 꽤 있습니다. 옛날 지도자 중에 그런 얘기를 한번 있어요. 러닝 훈련이라는 게 실제로 체력을 만드는 것보다 멘탈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 뛰면서 정신을 가다듬는 마음을 좀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으니까 무조건 파워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떤 기능들을 다 만들어내야 되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야구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하면 더 좋다는 게 그 여러 가지 몸 쓰는 방식들을 알고 그러니까 러닝을 포함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가 유연성 있는 걸 다 종합적으로 키웠을 때 그 선수의 기본 능력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차분한 연구. 네, 뭐 또 하나 지금 뭐 극단적이지만 일본 프로야구가 이번에 WBC에서 상당히 좋은 내용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투수들이 뭐 워낙 이제 거기는 자원이 많고 고등학교 수도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그 수적인 그 우위에서 뽑아오기 때문에 좋은 선수가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본 프로야구는 어쨌든 러닝이 좀 많은 쪽에 훈련을 하고 있고 이것도 좀 요즘 웨이트도 진짜 많이 해요. 예, 러닝에다가 웨이트를 많이 가미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도 여러 곳에서 좋은 것이라면 많이 차용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왕 볼펜이 한국 야구의 보다 나은 모습을 위해서 열심히 찾아보고 분석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